레이싱 모델 송진아예요. 내비게이션이요? 당연히 빠른 파인드라이브죠. 빠른 내비게이션 파인드라이브. 수고하셨습니다. 서경캐스터 원선수입니다. 신호 위반이었습니다. 면허증 보여주십시오. 제가요? 제가 언제요? 여기 좌회전하실 때 횡단보도 파란불인데 지금 지나오셨어요. 저 못 봤는데요. 도로교통법 5조에 의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부과하겠습니다.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부과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많은 운전자들이 위반하기 쉬운 범칙금을 알아볼까요? 많은 운전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위반 내용은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이나 갓길 통행 등이 있습니다. 이런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그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 외에도 벌점이 쌓이게 되면 면허 정지 혹은 취소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통법규는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와, 엄청 많네요. 근데요, 범칙금은 뭐고 과태료는 뭐예요? 네, 범칙금과 과태료를 헷갈려 하시는 운전자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쉽게 말해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태료는 공법상의 의무이해, 질서유지 등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금전적인 벌로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기한을 넘기거나 하면 부과되는 것입니다. 여기 표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시속 60km 이상 주행할 수 없는 도로에서 시속 81km로 달리다가 과속 카메라에 적발되었을 경우 시속 20km 초과이므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범칙금을 운전자가 부과하지 못하고 기한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로 전환되어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론 과태료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벌점은 없게 되죠. 아, 그렇구나. 그럼 저도 벌점 받기 곤란하면 과태료 낼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네요?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하고 차주하고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범칙금밖에 부과가 안 돼요. 과태료로 전환이 안 됩니다. 에이씨, 알겠다고요. 그럼 저 이제 가도 되죠? 앞으로 교통법규 잘 지킬게요. 돈 아까워. 사고 날 뻔했다. 근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초보 운전자분들이 교통사고 나면 크게 당황해서 제대로 사고 처리를 하지 못하는데요. 이럴 경우 기본적인 사고 처리 요령만 알아도 사고 처리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100% 과실 상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신호대기 정차 중인 앞차량의 후미를 뒷차량이 받았을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 대부분 뒷차의 100% 과실로 판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 가해자는 차에서 내려 먼저 피해자의 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상이 심할 경우 119 구조대에 신고해 부상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이 좋고, 가벼운 부상일지라도 사고 처리 후 반드시 병원의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차량 번호를 메모한 후 보험사에 사고 접수 시 알려주고 현장 출동 직원을 신속히 호출해야 합니다. 또 자신이 가해자라 생각될지라도 사고 현장의 목격자를 확보하고 사고 현장을 촬영 및 마킹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모든 보상을 약속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보험사와 경찰에 연락하고 보험사 현장 출동 직원을 호출합니다. 또 목격자가 있다면 반드시 목격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가해자가 말을 번복해
자신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제3자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후 가해자의 연락처와 이름 등을 적고 사고 현장을 카메라나 핸드폰으로 촬영해 둡니다. 또 차량용 스프레이로 사고 현장을 마킹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알려준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가해자 본인의 연락처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쌍방 과실 사고의 경우입니다. 쌍방 과실 사고라 함은 쌍방 운전자 간의 과실이 명확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말하는데요. 이럴 경우 서로 언성을 높이기보다는 빠르고 정확한 사고 처리를 하는 것이 추후 더 도움이 됩니다. 쌍방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먼저 경찰과 보험사에 연락하여 신속한 출동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간의 합의는 불법이며 추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편이 좋습니다. 보험사와 경찰에 연락하였다면 사고 현장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합니다. 사고 현장 촬영은 물론 사고 현장 마킹, 목격자를 확보합니다. 이때 목격자 확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가능하다면 반드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사고와 마찬가지로 서로의 연락처와 인적사항, 차량 번호 등을 적어둡니다. 이때 반드시 상대방이 제시한 연락처가 맞는지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한 부상의 경중을 떠나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뺑소니 사고의 경우입니다. 뺑소니라 함은 사고 후 적절한 인명 구호 및 가해자 본인이 연락처를 주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에는 무엇보다 목격자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뺑소니 사고가 나면 반드시 주변에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목격자의 증언 및 연락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뺑소니 차량의 번호, 차종, 차량 색상, 특이사항 등 기억할 수 있는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 메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경찰과 보험사에 연락해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사고 현장의 촬영 및 마킹 등을 해 둡니다. 차 안에 담겨있는 건 편안한 안락함 뿐만이 아니라 내 생명도 싣고 달린다는 사실 아시죠? 빠르고 정확한 사고 처리도 중요하지만 안전운행이 최고라는 걸 잊지 말자고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